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네. 적용이 되니까 이게 피가 지금 10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권견입니다. 자, 우리 재개발 또 빌라 투자하면 용산이잖아요. 빌라 투자하면은 제 1번지죠. 용산에서도 한강변이 또 투자가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빌라 한강변 투자할 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용산의 한강변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빌라가. 그렇죠. 그죠? 네. 오늘 우리 구독자 질문이 네. 용산의 한강변의 빌라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리 권꼰대님이 네.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을 거고, 네네.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는 네. 이 빌라 시세가 얼마 정도 하죠? 한 10억 정도 하죠. 10억 정도? 그러니까 뭐 남의 그러니까 10억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아, 네. 남의 자산이니까 우리가 10억이라고 결론 내지 말고 이게 이제 지분마다 좀 차이가 나요. 시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요 10억짜리 방 2개짜리 빌라. 네. 그죠? 방 2개짜리죠. 네네. 이 10억짜리 빌라를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을 때 네.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날까? 오. 어떻게 수익이 날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 될까? 네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이제 좋다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아니죠. 뭐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나쁘면 나쁘다고 네. 그러죠. 어떻게 어쨌든, 당연히 좋다고 얘기합니까? 어쨌든 궁금한 거는 뭐냐? 네. 이 빌라를 매입했을 때 10억 주고 샀을 때 네네. 내가 얼마 정도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음. 뭐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기간 떠나서 최종적으로 네네. 그리고 어떤 방식의 수익이 생길까? 요거를 조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내용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구독자가 어떤 걸 궁금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방송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걸 먼저 읽어주셔야죠. 그런가요? 네. 서부이천동에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네, 내에 동부이천동이 아닌 서부이천동. 그렇습니다. 네네. 국제업무지구 앞쪽이라고 네, 보면 밑에, 되죠. 예. 특별계획구역 3개가 있는데 그 구역 내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본이 넉넉하지 않나 봐요. 아들이 장성해서 집도 좀 사줘야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내가 자금이 없는데 추가 부담금도 걱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 매도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입니다. 아들이 장성했는지 아니면 어린애인지 어떻게 아세요? 연세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늦둥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요즘 네. 애기들 집 사줘가지고 네네. 여기 좀 사회적 요즘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좀 초등학생들이 집이 너무 많다. 네. 논란되고 있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어쨌든 네. 추가 부담금도 걱정이다. 네네, 그렇죠. 아직 개발도 시작 안 했는데 그렇죠. 추가 부담금 벌써부터 걱정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생각외로 그러니까, 예. 이 빌라 투자하시는 분이 나중에 예. 추가 부담금 없는데 어떡하죠? 예. 지금 팔아야 되나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들이 많아요. 한남뉴턴을 제가 2003년도에 사드렸어요. 네네. 근데 그거 추가 부담금 걱정하셨거든요. 근데 19년 만에 개발되는데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 네. 나중에 걱정하세요. 네네. 개발이 빨리 되면 그때 걱정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추가 부담금 내가 안 내고 다른 사람 돈으로는 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자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방송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여기 서부이천동인데요. 네. 네, 예전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이 네. 서부이천동이 이제 통합 개발을 해서 워터프론트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가 2013년에 이 그 국제업무지구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이 서부이천동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전체로 잡히고 이 일대에 이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한 3개 정도, 3개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지구는 1지구에 해당되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지구가 1지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지구 안에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 단계가 아마 추진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갈 길은 좀 멀지만 첫 번째 확실한 거 하나를 알려드리면은요. 예, 예. 지금 현재 가격 있잖아요. 예. 현재 가격에서 시간을 내가 계속 보유를 했을 때 예. 뭐 3년을 보유하고 5년을 보유하고 10년을 보유하시잖아요. 예, 예. 보유를 오래 하면 할수록 현재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 여기는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업무단지 바로 옆이라서 개발이. 네, 개발이 굉장히 되는 게 용도가- 거의 확실합니다. 예, 예, 예. 지금 대부분의 우리 이런 연립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예.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는 한 이런 확실하게 개발되는 지역을 투자할 수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여기가 개발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럼 이 아파트가 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압구정동이라든지 반포라든지 또 여기가 예. 서부이천동이니까 동부이천동 아파트가 예. 고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예,
예. 그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또 만약에 아파트가 되기 전에 있잖아요. 시간이 좀 예. 가서 5년, 3년, 5년이 갔을 때 3년이 지나고 파는 거와 5년이 예. 지나고 파는 거, 10년이 지나고 팔 때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예. 그때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건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잘 봤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이에요. 네네. 한강변에. 네네. 특별계획구역이 뭐죠? 특별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네. 지구 단위 계획 내에서 특별하게 이 지역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위상상, 지리적 입지상 이 지역이 주변 지역과 어울리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적으로 이제 이런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 단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재개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구 단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구 단위가 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 단위는 종상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를 재개발로 개발하게 되면은 뭐 2종을 3종으로 올릴 수 있지만은 뭐 3종을 준주거나 상업지로 바꾸는 건 잘 좀 힘들거든요. 네네. 법 체계상. 네네. 근데 이제 지구 단위를 적용하게 되면 2종이 상업지로 변경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구 단위 합쳐놓은 거. 음. 규모가 좀 작으면 이걸 그냥 지구 단위로. 음. 규모가 크면 특별 계획구역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의 특별 계획구역의 자리들은 굉장히 종을 상향해서까지 높게 개발해야 되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데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주변과 어울리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옆에가 이제 국제 업무지구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고밀로 높은 업무 타운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낮게 짓는 거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현재 주거 지역이지만 용도 지역을 상향하더라도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주상복합이라든지 높게.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특별계획국이다. 그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민족공원, 네네. 공원되는 옆자리들도 다 특별계획구로 예전에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많이 이제 미뤄졌지만, 그렇죠. 근데 거기도 이제 개발된다면 특별계획구역,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층에 건물을 짓겠다. 네네. 뭐 지금 3종 주거 지역을 상업지로 바꿔서라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개발이 잡히는 거죠. 서우암동도 특별계획국이 한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했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미 이제 그런 거를 그죠. 증명해주고 네, 있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건권대님이 현재 가격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싸진다고 하는 거는 네. 여기가 이제 개발이 진짜 가시화되면은 야 개발이 생각보다 엄청나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옆에 이제 또 국제업무지구 또 개발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국제업무지구도 개발하겠죠? 당연히 하죠. 지금 국책 사업이니까. 임대주택 짓지는 않겠죠? 임대주택을 이것도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전체 국제업무지구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정부가 여기 국제업무지구 자리에다가 이 전자상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업무지구에다 임대아파트를 전체를 다 짓는 줄 아세요? 일반 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국제업무지구의 계획상 봤을 때 일부 지역은 주택으로 짓고요. 네. 나머지 부분이 업무 비중으로 따지는 네. 거예요. 업무, 상업지역 이렇게 비중이 나눠져 있어요. 네. 이 원래 계획이 이 주택을 짓는 게 한 5,300세대 정도를 짓게 계획이 처음부터 돼 있었어요. 네. 세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청년주택, 소규모 주택들을 플러스해서 한 3,000세대 정도 더 지어서 8,000세대로 됐다가 이걸 다시 또 한 1만 가구 정도로 늘려서 짓겠다 이렇게 계획하니까 전체 이 국제 업무지구의 전체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주거지역이 조금 넓어지는데 왜 조금 넓어지냐면 이게 청년주택이다 보니까 같은 면적당 작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넓혀도 전체 주택의 수가 한 1만 가구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를 다 주택으로 짓으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예,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네. 좀 랜드마크가 되는 어떤 시설들을 짓는 게 맞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은 지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만세대를 자체를 재개발이나 어떤 다른 지역 용적률을 추가해서 네네. 짓고 요 자리는 조금 랜드마크를 좀 지어서 네네. 외국 관광객들이나 어떤 관광 활성화, 네. 어떤 돈 쓰는 자리, 네. 외국인들이 와서 돈 쓰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견들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상복합을 지어서
이 지역에 또는 국제 업무지구와 어울리는 또 중대형 위주로 네네. 이렇게 짓는 것이 입지적인 어떤 성격상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주상복합도 빼고 네. 좀 약간 랜드마크 업무타운을 지금처럼 하되 네네. 나머지 땅들에다가 좀 랜드마크성 어떤 시설물을 짓는 게 좀 좋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해요. 업무지구에 음. 그 애초에 계획이 630m 정도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거에다가 네네. 전 시장님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와서 이게 안 된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오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최근에 수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630m 초안대로 그냥 가자라고 이제 확정됐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네네. 용산 국제업무지구 자리 이 빈 땅 자체가 네. 뭐를 해도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 바로 밑에 특별계획구역.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구독자분이 얘기한 데가 이 서부 이천동인데요. 네네. 이 서부 이천동 전체가 다 개발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앞쪽에 있는 성원이나 대림 네. 아파트는 아마 리모델링으로 갈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 중에서 이제 특별계획구역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이제 그 조감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중산 시범 특별계획구역 노랗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범 이천과 미도 연립 뒤에 있는 주택가 조금 끼어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천 1주택 재정비 정비소 이것도 특별계획구역이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요번에 질문을 주신 분이 여기에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앞쪽에 이제 성원 아파트, 그 다음에 대림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처음에 요 국제업무지구 자리에다가 네네. 이 아파트를 또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네. 요 지금 요 앞에 주거타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주거타운이 한강을 막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강 통로가 없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아예 다 허물고 여기 내에다가 주상복합을 짓고 여기는 어떤 한강까지 연결한 랜드마크를 하자. 그 이게 워터프론트, 취지였거든. 워터프론트 워터프론트. 이게 계획이. 취지였는데 네네. 희한하게 여기 얘네들은 별도로 개발이 되고 국제업무지구는 또 국제업무지구로 또 주거타운을 짓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2013년에 이게 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이 무산이 됐어요.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산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해서 개발이 진행되는 걸로 계획이 수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부 이천동은 별도로 이제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지역을 그 무산이 되면서 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되면서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어쨌든 뭐 엄청 좋은 땅인 거 맞잖아요. 뭐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네. 그렇죠. 원래 지도로 돌아가시죠. 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10억짜리 빌라를 산단 말이에요. 그죠? 네. 빌라 가격이 이제 10억이야. 네. 근데 여기 10억이면 싼 거 아니잖아요. 많이 비싼 거죠. 근데 이 관점이 어떻게 따라 다른데요. 용산에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이라고 지정된 곳, 현재 네. 구역으로 네. 지정돼 있는 곳들의 빌라들 가격을 보면은 그냥 뭐 요 정도 지금 현재 한 7평, 대지집은 7, 8평 정도는 게 15억에서 18억 정도. 한남뉴타운. 한남 뉴타운이 그렇고 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서우감동이 그렇고. 예. 네네, 그렇죠. 근데 요 정도인데 네네. 내가 어쨌든 요 10억짜리 빌라를 샀을 때 네.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할까라고 궁금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예시를 들면은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시세가 30평대가 25억을 한다고 한다면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으니까 25억에는 분양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15억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15억에 분양은 피가 10억인 거죠. 일단은 여기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10억을 벌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좀 작게 잡으셨네. 근데 어쨌든 20억이면. 뭐 네. 25억이면 어쨌든 요 사람이 놀라니까 너무 늦게 그러면 또 너무 지가 올린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이렇게 잡으면 이제 한 10억 정도에 내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확정적으로. 예, 확정적으로. 근데 거의 이제 이 15억 정도에도 또 추가 부담금을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러면 요 주변에 빌라 시세 방 네. 두 개짜리가 한 7억 정도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7억을 빼면은 7억이 권리가라고 봤을 때 네. 그러면 3억 정도가 피잖아요. 현재 붙은 피. 네네네. 그러면 내가 7억을 빼야 되니까 8억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추가 그렇죠. 부담금으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빌라에다 추가 부담금 8억을 내니까 총 18억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8억을 내서 25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네네. 7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나? 이거는 이제 예. 이 가격 10억이라는 거에 매수하시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 매수하시는 시점에서. 투자자 입장이고 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은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가 다를까요? 보유한 입장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10억에 산 게 아니니까. 네, 어쨌든. 그렇죠. 네, 이게 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분도 네네네. 10억에 팔 수는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걸 10억에 주고 샀을 때는 약 7억 정도의 수익을 보면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또 정확하게 추가로 해서. 생기는 수익은 없을까요?
이 이후에 네. 이 이후에 25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그렇죠. 최초에 뭐 한 20억 정도 갔었다가 네. 지금 이게 39억 8천만 원 정도까지 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국제 업무지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만약에 뚝딱 만들어서 25억의 아파트가 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와 공원이나 또는 그린웨이라든지 녹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10년간 이루어진다면 25억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는 7억이지만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돼서 이게 35억 정도까지 올라간다. 면은 여기서부터 한 10억 정도의 추가 수익은 더 얹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이거를 갖다가 10억 주고 산 빌라를 산 조합원은 네. 현재 지금 7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 분양 받은 로또를 맞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10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오, 그렇죠. 이걸 나중에 25억 주고 산 사람은 또 추가로 아마 10억 정도 오를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 개발되면서 오를 수 있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장땡이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 갖고 있으면 네. 더 많이 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네. 적용이 되니까 이게 피가 지금 10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분양가 점점 상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진다면 이게 뭐 15억짜리가 20억에 분양할 수 있는 거죠. 18억에서 뭐 한 20억 정도의 네. 분양을 할 그냥 수가 있게 깔끔하게 되는 20억에 분양한다고 네, 보죠. 20억에 분양을 한다. 이게 15억에 20억짜리 20억에 분양한다면, 네네. 그죠? 네. 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줄잖아요. 추가 5억으로. 부담금을 더 늘리지만은 네. 이제 일반 분양분이 나오잖아요. 네.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수익. 나오는 상황이면 수익으로 수익을? 조합원의 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수익을 이제 건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합원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 부담금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이 수익을 땅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빌라는 아무래도 감정평가도 작고 땅을 좀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을 좀 덜 가져가고. 근데 우리 김권혜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라는 게 단독주택 감정평가와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따지면 평당가로 여기가 훨씬 높게 쳐주잖아요. 그죠. 한 2배 정도, 한남천도 한 2배 정도? 그렇죠. 예,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크게 갖고 있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독식한다는 개념보다는 비율별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이 수익을 나눠지게 되니까 그렇게 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근데 빌라도 예전에는 네. 그 구옥이냐 신축이냐에 따랐는데 신축의 감정평가를 좀 높게 봐줬어요. 네네. 근데 신축은 대집이 좀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를 높게 봐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추세가 한남뉴타운이 먼저 스타트를 끊긴 했는데 대지 지분이 큰 것들을 좀 높게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추세가 건물보다는 토지의 가치를, 땅값이 많이 뛰니까 토지의 가치를 점점 높게 봐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해요.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네. 부분도 참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서는 네네. 뭐 빌라의 수익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구독자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저희가 보는 수익은 여기까지인데 뭐 이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보고 또 참조하고 네. 거기에 대한 분석을 또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저희 힘이 나서 이 제작을 저희가 더 많이 해드립니다. 그럼요.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